네, 모두 착석하시는 대로 저희 세션 1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s soon as everybody takes their seats, we're going to begin the forum. 네, 그러면 바로 저희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정순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의의, 성과 그리고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정순입니다. 지금 주어진 발표 주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의의, 성과 및 도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어떤 그 기간은 불과 한 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정량적인 그 성과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한 발표에서는 정책의 개선이라든가 제도, 그 다음에 그 실제 어떤 정량적인 성과 등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 에너지 믹스 개선 등 5개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까지 5개 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국정 과제가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에 37번 과제와 60번 과제가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정 과제 37번의 골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탈석탄을 통한 그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국정과제 60번은 그 60번의 골자는 탈원전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들 37번과 이제 60번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 에너지 전환 탈원전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9년에 들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 등이 정책 추진 계획들이 수립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는 저효율 다소비로부터 고효율 저소비로 전환, 공급은 전통 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전달 체계는 중앙 집중형으로부터 분산형으로 전환, 그리고 산업은 전통 에너지 산업 중심에서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점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앞서 이제 보셨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 그런 계획들, 정책 추진 계획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3차 애기본에서 설정하고 있는 5대 중점 과제가 사실상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 에너지 믹스 개선,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등입니다. 바로 이들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과 관련해서는 수요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수요 관리와 관련한 현재의 어떤 기존의 상황은 산업이나 건물 부문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에너지 효율 관리가 대단히 미흡한 그런 상황이었고, 수송 부문의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 차량의 연비 목표가 없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수요 관리 관련한 어떤 성과를 보면은
에너지 효율이 원 단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2012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기간 중에 연평균 12% 개선되었고, 에너지 소비는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큰 폭으로 둔화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018년 에너지 원 단위가 0.51% 전년 대비 0.51% 이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지용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 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수요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8월달 지난 8월에 이제 수립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향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세 체계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문제점은 제세 부담금의 이제 부과 체계가 연령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데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제세 부담금의 부과 체계를 사회적 비용 기준으로 이제 개선하면서 제세 부담금이 2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 비용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세 부담금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 체계 합리화는 앞서 이제 조세 체계 합리화의 문제와 이제 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에너지 가격이 사회적 비용 내재와 가격 신호 기능 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 구조를 합리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 가격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믹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믹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고 하는 것이 지난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 정책이나 계획 측면에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3020 이제 이행 계획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폐기물이나 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었고, 사업은 이제 외지인이나 사업자 중심으로 이제 진행된 것을 바로 이 이제 이행계획 3020 이행계획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 그리고 사업은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이 수소차 충전소 등의 어떤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하면, 지금 바로 이 로드맵을 통해서 수소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새로운 이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이제 에너지 믹스 파트에서 이제 4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설정함으로써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소 정량적인 그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다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경우에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는 2018년 신규 보급 실적이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풍력의 경우는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이제 10.8% 증가했고, 신규 설치 용량의 경우에는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발전 부분이고, 그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RPS 제도가 상당히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RPS 제도는 그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개선 과정을 거쳐서 2018년 이후에는 사실상 완전 이행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해서 향후 과제라고 하면은 다음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다음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추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 다음은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알리백 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재생에너지 LCOE 개선에 관해서는 2019년의 경우에 LCOE나 낙찰가나 현물가 등등이 사실상 이제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석탄 발전 감축이 아닌가 합니다. 석탄 발전 감축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석탄 발전의 어떤 그 감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상당히 그 관심이 모아졌고, 추진 성과를 보면 실제 노후 석탄 화력이 어떤 폐지라든가 기존 석탄 화력이 어떤 연료 전환 추진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떤 기간 중에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해서는 향후에 그 석탄 발전 상한 제약이라든가 환경 급전 등 발전 부문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산 전원 비중 확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추진 성과를 보면 분산형 전원 보급 계획 수립이 이제 그 점차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다음으로 분산 전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산 전원의 어떤 그 보급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어떤 비용 효율성이 상당한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혁신 및 보급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 다음 발표에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다음 파트에서 이제 심도 있게 다룰 주실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인식도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이제 제시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또 정책 추진의 어떤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원전 축소, 석탄 발전 축소, 이러한 어떤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은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효율 연계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신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효율 연계 사업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그 기자재 산업과 그다음 솔루션 산업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볼 수가 있는데, 기자재 산업의 경우나 이제 그 솔루션 산업의 문제는 설비 설치라든가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해서 국내 고율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침체 또는 감소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핵심 원천 기술과 이제 실증 사례 등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의 이제 추진 성과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다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기저질 산업이나 솔루션 산업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에 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당히 초기적인 그런 성과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과제는 기자재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서 이제 성장 그리고 이제 신산업 창출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가 상당히 집중적인 어떤 지원과 정책 추진을 통해서 연료전지나 ESS의 경우에 상당히 이 증가 설치 성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제 수소 충전소, 전기차 전기 충전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슈가 이제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기존의 문제점은 에너지 통계 부문에 있어서 사실상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어떤 수요 관리 정책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전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도 추진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어떤 플랫폼 구축을 갖다가 추진을 할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에 이제 관한 내용들이 이제 성과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향후 중요한 과제는 정보 통계 측면, 에너지 정보 통계 측면에서는 에너지 밸런스를 국제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요 관리 통계 DB 어떤 구축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 수요, 기술 정보 등을 통합 운영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구축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